유리수와 소수. 중1 과정에서 유리수에 대하여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분수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하고 A, B는 정수이고 분모인 B는 0이 아니어야 해요. 이러한 유리수에는 4분의 3이나 마이너스 5분의 12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유리수일까요? 이는 정수이지만 분수의 형태인 1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정수도 유리수라 할 수 있어요. 유리수의 분류.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고 정수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어요. 양의 정수는 1, 2, 3 등이 있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이 있으며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4분의 15나 0.72 등이 있어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접 나눠서 구해야 해요. 4분의 1은 1 나누기 4가 되므로 1을 4로 직접 나누어 볼까요? 1을 4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으로 만든 후 소수점을 붙여주면 10에는 4가 2번 들어가므로 8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2가 남고 20에는 4가 5번 들어가므로 20이 되고 1을 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0.25가 되고 소수점 아래에는 2개의 숫자만 있기 때문에 1을 소수점 아래의 수가 유한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엔 6분의 1은 1 나누기 6이 되므로 1을 6으로 직접 나누어 보면 1을 6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10으로 만든 후 소수점을 붙여주면 10에는 6이 한 번 들어가므로 6이 되고 1을 빼게 되면 4가 남고 40에는 6이 6번 들어가므로 36이 되고 1을 빼면 다시 4가 남게 되는데 10에서 6을 뺐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어질 나눗셈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를 확인해 볼까요? 역시 40에는 6이 6번 들어가므로 36이 되고 1을 빼면 또 다시 4가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계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6분의 1은 0.1666이 되고 소수점 아래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한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점점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숫자의 패턴이 무한히 펼쳐진다는 약속이에요. 이처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다 보면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즉 유한한 경우와 한계가 없는, 즉 무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를 분류해보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고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0.5나 3.69나 12.345와 같은 소수이고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많은 소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0.333점점점이나 1.6777점점점이나 12.343434 점점점 같은 소수가 있어요. 만약에 0.12000 점점점으로 표시된 소수가 있다면 유한소수일까요? 무한소수일까요? 무한소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반드시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되는 0은 무의미함으로 제외시키고 간단히 0.12로 나타내게 되므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무한소수가 아닌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0.3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죠. 즉, 소수점 아래 숫자가 1개 있으면 분모에는 10으로 0이 1개 생기고 0.17을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7이 되고 즉
소수점 아래 숫자가 2개 있으면 분모에는 100으로 0이 2개 생기며 1.234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0분의 1234가 되고, 즉 소수점 아래 숫자가 3개 있으면 분모에는 1000으로 0이 3개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유한소수를 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는 반드시 10의 거듭 제곱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10의 거듭 제곱은 10의 1제곱은 10, 10의 2제곱은 100, 10의 세제곱은 1000과 같은 수를 말하죠. 유한소수에 대하여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에 따라 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소수점 아래 숫자가 n개인 유한소수가 있다면 분모가 10의 n제곱 꼴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를 거꾸로 판단해보면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되지만 분모인 2는 10의 거듭 제곱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질문하는 학생이 종종 있어요. 2분의 1에서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분수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분모와 분자의 각각 5를 곱하면 10분의 5이므로 0.5가 되며, 이처럼 분모를 변형하면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면 그 수는 모두 유한소수가 됩니다. 소수를 분수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1.25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25가 되고, 이를 약분하여 정리하면 4분의 5가 되며, 이번엔 반대로 4분의 5를 소수로 고치면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의 각각 25를 곱하면 100분의 125이므로 유한소수인 1.25가 됩니다. 또한 3분의 1에서 분모인 3에 어떠한 자연수를 곱하여도 10의 거듭 제곱으로 변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3으로 직접 나누면 0.333인 무한소수가 됩니다. 이 두 분수의 분모인 4와 3에 대하여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타낼 수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고 없으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10의 거듭 제곱인 10, 100, 1000 등의 성질에 대하여 정리해보죠. 중1 때 배운 소인수분해를 복습해볼까요? 11을 소인수분해할 때 2로 나누면 6이 남고 다시 2로 나누면 3이 남으므로 이 수들을 모두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때 소인수분해를 좀 더 간단히 구하려면 1이 나눌 필요 없이 12는 4 곱하기 3이 되므로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이나 3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는 2는 6제곱까지, 3은 4제곱까지 외워두면 편해요. 그래서 10은 2 곱하기 5가 되고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므로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며 10의 세제곱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10의 거듭 제곱은 반드시 곱해진 2의 개수와 5의 개수는 같음을 알 수 있고, 즉 10과 2와 5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모두 같게 됩니다. 따라서 10의 n제곱은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10을 곱한 개수에 관계없이 10의 거듭 제곱의 소인수는 항상 2와 5로만 표시됨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정리하면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수,
B분의 A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라면 직접 나누지 않고도 소수로 고칠 수 있는데 분수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분모와 분자의 적당한 수를 각각 곱하여 10의 n 제곱분의 c의 꼴로 표시하면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금 배운 내용에 대하여 유한소수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유한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반드시 분모의 소인수는 2나 5분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0.7은 10분의 7이 되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고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0.2는 10분의 2가 되고 분모와 분자를 2로 약분하여 정리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또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고 분모의 소인수는 2 또는 5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0.25는 100분의 25가 되고 분모와 분자를 25로 약분하여 정리하면 4분의 1이 되며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도 색칠된 부분으로 유한소수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0.18은 100분의 18이 되고 분모와 분자를 2로 약분하여 정리하면 50분의 9가 되며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9가 됩니다. 여기서도 색칠된 부분으로 유한소수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알아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 기하분수는 모두 유한소수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분수를 직접 나누지 않고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주어진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친다. 2.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다. 소인수 분해의 결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면 유한소수가 되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20분의 21에 대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약분하면 40분의 7이 되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40은 8 곱하기 5이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7이고 여기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므로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유한소수로의 변형이 가능하지요. 분모에서 곱해진 2의 개수와 5의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하여 분모와 분자에 각각 5의 제곱을 곱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75이므로 1000분의 175는 0.175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므로 유한소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120분의 16에 대하여 분모와 분자를 각각 8로 약분하면 15분의 2가 되고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분의 2이며 여기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인 3이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무한소수가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은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된다면 분모와 분자의 적당한 수를 곱하여 정리하면 직접 나누지 않고도 유한소수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